이제 그 다음 코너로 이제 넘어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작가님 작품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작가님 작품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런저런 이제 작품들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아 정말로 비 작가님은 되게 사랑꾼이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왜 또 내가 이게 이제 세 번째 코너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코너를 붙였는데 사실 이 코너명이 어디서 왔냐면 김비 작가님이 예전에 쓰신 에세이 작은 외침이라는 에세이가 들어있는 책 이름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거기 에세이를 보면 굉장히 길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청년기까지 이야기를 써오고 계신데 굽이굽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셔가지고 이 남자를 못 잊겠고 저 남자가 8년이 걸렸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사랑꾼이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황해문화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윤수정 선생님께서 트랜스젠더 관련해서 글을 하나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는 이야기, 제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적어드렸고 그것이 이제 잡지에 실리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잡지 황해문화 안에 실린 그 같은 코너의 칼럼들을 쭉 모아서 단행본을 출간을 계획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간을 하시는데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주시라고 제 글을 조금 더 실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쓴 글의 뒤에다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읽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앞에 맨 처음에 제 글이 실렸어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이어서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구성이나 제가 원하는 어떤 완결성은 가지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이 드는 글이에요. 읽어주시는 분들이 글 안에 포함된 어떤 마음을 훨씬 더 먼저 읽어주시고 그래서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게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그럼에도 가장 제 이름이 들어간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그 책인데 어쨌든 그래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사랑꾼 얘기는 지금 싹 피해 가셨는데요. 왜 그 질문에 집착하냐면 또 2006년인가 인터뷰를 하나 봤더니 거기에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소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참 집요하시네요. 그 사랑 얘기를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성전환수를 받은 것이 30살이었어요. 30살이 넘어서였기 때문에 성전환수에서 호적정정을 받은 것도 이제 그 이후였었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시간은 사랑이지만 제가 느끼는 건 분명히 사랑의 감정인데 그것이 이제 닿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보니까 작가님 처음 막 나의 정체성이 이런 거구나 하신 게 그 2000년대 초반에 그것이 알고 싶다. 2000년대 초반도 아니고요. 훨씬 일찍이었어요. 90년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퀴어 커뮤니티나 퀴어 담론 자체가 정말 희소할 때였어요. 오죽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트랜스젠더 관련 방송을 하면서 게이성의 두 얼굴 이렇게 제목을 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트랜스젠더를 트랜스젠더라고 안 부르고 게이 그리고 동성애자를 호모 이렇게 부르던 그러니까 정말 무지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런 시기이다 보니 제 사랑의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동성애자든 뭐 이성애자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사랑하는 대상의 사랑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그것이 번번이 장벽에 부딪히는 장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의 사랑만큼은 어떤 진심에 닿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이성애 동성애 다 떠나서 모든 사랑이 그럴 텐데 저 역시 그런 희망으로 사랑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시도하고 마음으로 시도하고 했던 것 같은데 번번이 그냥 단순한 거부도 아니고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면서 그 기대를 좀 무너뜨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깎여 나가고 하면서 아, 이게 내가 바라면 안 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인터뷰, 말씀하신 인터뷰 얘기할 때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는 건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궁금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12년이 지난 지금을 다시 돌아보시면 그 인터뷰가 약간 우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만 보고 판단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 자만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 그 당시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매체에도 많이 등장했는데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 우리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없다. 그때 했던 인터뷰들 중에 아,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얘기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 시절에는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그것이었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그대로 역사 안에서 지금 김미 남겨놓는 작가님이 저희에게 수밖에.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얼마 전에 정말 그 사랑꾼의 면모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좋아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득 담은 책을 한 권 내셨어요. 별것도 아닌데 예뻐서라는 책을 파트너이신 박정원영 작가님이 글 그림 하시고 김미 작가님이 거기에 이제 글을 덧붙이셔가지고 책이 나왔고 여기 이미지가 지금 뜰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책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참독하라고 막 이렇게 오느라고. 저희도 막 정신없이 막 올라오느라고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이미지. 되게 정말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책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예뻐서는 제 책이 아니고 신랑 책이에요. 신랑이 재작년에 한겨레 신문에 연재를 6개월 정도 했었어요. 드로잉 에세이를 연재를 하게 됐는데 워낙 그 글이 힘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글을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영사 관계자 분이셨고 연락이 신랑한테 왔었죠. 김영사뿐만 아니고 다른 출판사 측에서도 계속 욕심냈을 것 같아요. 연락을 주셨었는데 출판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딱 보면 초기화.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연락을 주셨는데 그 편집부장님께서 직접 그 계약서를 들고 서울에서 그 양산까지 내려오셨더라고요. 저는 책을 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랑이 그때 상태가 워낙 안 좋은 상태였었어요. 안 좋은 상태라는 거, 우울증이요. 신랑이 오래 그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이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삶이 많이 이렇게 흔들렸던 사람인데 굉장히 이렇게 나락에 깊은 곳에 계약했을 때요? 그 즈음에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애써 몸을 일으켜가지고 나가서 계약까지는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일단 저랑 같이 그 그림들을 모아놓기는 했었어요. 챕터별로 모아놓기는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또 이제 깊은 나락으로 또 떨어지셔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셨어요. 저 모르게 편집부장님에게 계약 파기 되게 빡쳤을 것 같아요. 파트너 입장에서는 당사자는 이해할 수 있지만 파트너는 빡치시죠. 사실 저희 커플이 많이 싸우는 편은 아니에요. 심하게 싸우는 편은 아닌데 그때 정말 오랜만에 신랑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나한테 최소한 논의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논의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 폰으로 강탈.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제가 힘을 보태서 책을 완성할 테니 책을 완성할 테니 계약 파기 문자는 못 본 척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 편집부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현명하신 분이네요. 여러모로 현명하시네요. 그래서 책을 내게 됐는데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책이 되게 독특해요. 그 신랑의 그림이 있고 신랑의 그림에 대한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텍스트 위에 제 텍스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공저 약간 대화의 이런 리듬이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걸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공저로 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따로 쓴 글을 묶은 것이니까 상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신랑이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려준 그림이 있었어요. 뭐
책 안에 있으니까 보셨을 테지만 그 그림을 그리던 때 신랑의 모습이 상상이 났고 그때의 제 신랑을 바라보던 제 감정이 생각났어요. 그 감정들을 이렇게 적어보니까 하나의 글이 신랑의 그 그림이나 텍스트와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몇 편 더 다른 꼭지도 적어서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그런 스타일로 책을 내게 된 거죠. 제가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다 책을 읽고 나서 하나는 뭐 몇 해 전 퀴어 퍼레이드 구호이기도 했었던, 그리고 이제 머릿말에 쓰셨던 사랑이 이긴다 네. 하고, 또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였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함께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책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책 내용이 그렇기도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책이 만들어 오는 과정이 함께였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함께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함께, 우리가 이 함께라는 의미 자체를 굉장히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함께하는 사람은 꼭 결혼한 사람, 뭐 연애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함께가 아닌 더 많은 함께가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공동주거든, 뭐 그냥 뭐 비혼주의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함께하는 집이든, 아니면 뭐 그냥 파트너로 뭐 둘 셋이 같이 함께하는 삶이든, 그러니까 그 함께라는 말을 조금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별것도 아닌 함께하는 일이 우리의 곁에 있었을 때 우리를 얼마만큼 성장시키고 얼마만큼 지켜주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이유로 혼자라고 느끼는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들이 있더라도 어디에나 자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정말 무섭고 차갑고 잔인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잊지 말고 찾아가는 작업을 해나가고 그 과정들을 또 스스로 즐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으면 생각해보니까 책이 여러 가지 편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앞에 가족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박정원 작가님 직장 동료들 얘기하시고, 같이 농구하는 친구들 얘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여러 함께가, 그러니까 둘만의 함께라기보다 그렇죠. 맞아요. 엮여 있는 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신랑 고향 양산에 살고 있는데, 양산에서도 마을 카페에서 마을 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 저희가 거기서 북쇼도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는 뭐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열려서 우리 그냥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토닥거리면서 같이 살아가는 사이, 같은 마을을 이루면서 서로 살아가는 사이인 것만으로 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들, 그런 마을들, 그런 관계들이 자꾸 이렇게 좀 확장되고 자꾸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은데, 못 살아. 좋은데 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책 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쓰면서도 마음이 뭉클하긴 했지만 신랑 그 생산직 그 노동 현장에 관한 그 챕터예요. 사실 저희 신랑이 생산직 노동 현장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우리 관계도 이제 10년째 돼 가니까. 결혼 혼인신고가 2년 전이고 관계는 10년이고. 신랑이 생산직 현장에 있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지요. 6시에 나가요. 7시까지 출근이니까 새벽 6시에 나가서 사계절을 밖에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기름을 해유를 정제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사계절 밖에서 일해야 하고, 그때 학교 때도 그 옷을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름이 가장 지독한 그런 계절이었는데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어요. 저도. 근데 그러면서도 신랑에게 그만두라, 다른 일을 알아보라 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 신랑이 우울증을 오래 알아왔고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 신념과 싸우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 싶다라는 다짐이 보였어요.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 신랑
신랑도 결국 그래서 10년 가까이 생산직위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정말 신랑을 보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는 되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울할 때는 얘기를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면 이 사람처럼 정말 삶을 치열하게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었거든요. 생산직 파트, 생산직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파트는 그래서 더 적으면서도 제가 굉장히 뭉클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신랑이 아마 단행본으로 또 그 생산직 현장에 있었던 그 일들만 그렇게 드로잉 에세이로 하나씩 묶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귀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은 보통 다채롭지는 않잖아요. 근데 신랑이 드로잉과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엮어간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지 않을까. 두 분도 또 작품 하나 더 작업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또 드로잉과 그림 같은 형태. 다음 유럽 여행기를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계시는 박정은 작가님. 맞아요. 그거 바탕으로 신랑이 그 회사를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고 그 퇴직금 가지고 이제 유럽 여행을 42일 동안 간 거예요. 자동차를 끌고. 그래서 10개국 정도를 다녔는데 요거는 기록에 꼭 남겨놓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책 계약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걸 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김영사 측에서 기회를 주셔서 책으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데 예뻐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또 여행하시다가 또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일주일 남겨놓고 멈추셨다고. 제가 멈춘 기차 같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집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유럽에 낯선 데서 한가운데에 그러면 작가님 본인도 되게 힘드셨겠지만 옆에서 그거를 봐야 되는 김비 작가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넘기고 오셨는지. 사실 뭐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울한 감정인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란 병을 앓고 계신 분과 너 오늘 좀 기분이 우울해와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신랑은 이제 우울증을 오래 어렸을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정말 깊은 우울에 빠진 상태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삼시세끼만 겨우 제가 저랑 그 약속은 했기 때문에 꼭 제 시간에 밥을 먹을 것, 제 시간에 일어날 것, 제 시간에 잠들 것. 이 세 개는 저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주는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 유럽 여행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운 가득해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 여행, 그 기운을 증폭시켜서 우리 삶에 어떤 밑바탕을 만들고자 그 여행을 시작한 거였었어요.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 여행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버렸고 저는 실패지만 실패가 아닌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신랑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원래의 일상을 그냥 똑같이 지속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괜찮았던 때의 일상의 시간들을 그대로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살면서 생각하는 건 일상이란 말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것이고 대체 일상이 뭘까 우리한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른 삶이지만 그 다른 삶 각자에는 저는 각자의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자기만의 재미를 자꾸 발굴하고 찾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일상이 힘들더라도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상은 무조건 즐기는 것, 재미있을 것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보면 되게 재밌어 보이세요. 밋밋하고 매끈하게 예쁜 삶이 아니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비 작가님 주무시고 계실 때 권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앉으면서 예쁘다고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되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랑 또 하나는 그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는데 권 작가님은 거의 이제 그걸 안 하셨던 분이라 잘 못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단호하게 작가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못하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직장에서는 하는 거지. 맞아요. 일상을 같이 꾸리는 가족이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네가 할 일은 해라. 그렇죠. 엄마건 아빠건 애건 자기 몫의 집안일은 해야 된다라고 쓰셨는데
너무너무 이거구나. 우리가 맨날 성역할 고정관념 어쩌고 저쩌고 네. 할 때 네. 깨고 싶은 건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잘 나눠서 하세요? 저희는 신랑에게 되게 고마워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신랑이 여성주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오히려 제가 그 여성주의나 페미니즘에 무지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신랑에게 오히려 많이 가르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집안일을 하거나 할 때도 오죽하면 신랑이 우울증 상태에 있을 때도 그 힘든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같이 마트에 가자고 하면 같이 몸을 일으켜서 같이 가주고 같이 팔을 다듬자고 하면 얼굴 그 상태에서 나와서 팔을 다듬어주고 설거지는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설거지는 꼭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우울증 상태에 빠지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주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사실. 얼마 전에 올라오다가 고속버스에서 고민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 청소년이죠. 네네.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 친구가 이제 말을 안 들어서 이제 부모가 이제 고민을 하는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아빠가 무릎을 꿇었는데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설정 자체가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가족이라는 명찰을 떼고 부모 자식 시간을 떼고 이 가정 안에서 너 구성원, 나 구성원, 우리 구성원 그러면 너는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각자가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부모라고 해서 아이에게 너무 모든 걸 다 해주는 것만이 아이를 위하는 것처럼. 스카이캐슬처럼 사실 안 봤는데. 저는 봤습니다. 전 애청자입니다. 스카이캐슬 후반부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가족의 그 개념 자체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상처 입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 일단 떼고 집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지켜야 하는 것들.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게 존재해야 되는 것 져야 같아요. 되는 책임과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 부모니까 해야 되는 일처럼 혹은 뭐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해야 되는 일처럼 내가 널 위해 모든 걸 다 해줄게가 정말 사랑일까? 정말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작가님은 혹시 그러면은 단독 작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소설을 내고 싶은데 사실 소설 작업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책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제가 항상 하는 작업이니까 출판사를 찾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그 소설 그 독자들이 점점 계속 줄어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시장 자체도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해서 계속 쌓여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출판을 해보자고 출판사에다 이렇게 원고는 보내드리고 있고 좋은 기회가 또 생기면 출간을 할 수가 있겠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